군인다운 군인을 못 보다가 기본을 하는 군인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별을 달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직접 부른 유일한 증인도 어제 나왔거든요. 마지막 순서로 수방사 제1경비단 조성현. 네, 수방사 1경비단장이 어제 헌재에 출석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이 헌재 재판관들이 유일하게 증인으로 불렀냐. 수방사령관이 나왔는데 지금 국회에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인데 특전사령관은 윤석열이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을 했지만 네. 수방사령관은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했다고 헌재에 와서는 증언 거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김용현 변호인단을 만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수방사령관이 내린 명령을 증언으로 확인하려고 한 걸 텐데 먼저 주심인 정영식 판사가 신문을 합니다. 증인은 24년 12월 3일 당시 수도방위 사령부의 제1경비단 단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21시 48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호신 TF라는 것이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수도서울에서 대테러 작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들을 통합해서 대응하는 부대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까? 당시에는 임무나 그런 것들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안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예. 이렇게 챙기라고 했다. 증인은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솔직히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당황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바로 한 5분에서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관님하고 소통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의원을 끌어내라. 네. 예. 그리고 역시 김영도 재판관이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김영도 재판관. 증인이 데리고 간 부대원들은 버스에 10명, 스타렉스에 3명, 호란도에 3명 이렇게 타고 있었나요? 그렇게 아마 타고 있었을 겁니다. 증인은 어디에 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지휘 차량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버스는 중형 버스입니다. 20명 정도 탈 수 있는 중형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10명밖에 안 타죠? 거기에 장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물자 장비들이 거기는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세트화되어 있습니다. 부대원들하고 같이 이동한 거죠, 증인이? 먼저 이동했습니다. 사령관께서 그 즉각 출동 부대가 먼저 이동시키고 본인이 제일 먼저 가고 예. 그다음에 즉각 출동 2개 팀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제가 가고 하는 아, 그랬군요. 타임라인이 그렇습니다. 여의도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 23시 45분. 예, 23시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5명의 이 병력들이 정문에서 못 들어갔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국회로 들어갔습니까?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보고를 해서 그 무리하지 마라. 그래서 국회 칠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병력은 그러면 김우규 소령이 인솔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우규 소령은 증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까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주라. 예, 사령관으로부터 제고된 명령을 받고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00시 47분. 예, 그 시간대가 될 겁니다. 증인이 이진우 사령관한테서
그 지시를 받은 건 그 직전인가요? 바 직전입니다. 직전. 왜냐하면 임무를 받고 다시 재검토 건의를 했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김일규 소령한테 임무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건데 그 지시는 언제쯤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한 40분 정도 어간이 된 것 같은데 30분에서 한 공화시 사이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입해서 끌어내는 건 건물이니까 그럼 밖에서 그러면 통로를 확보하라. 그렇게 지시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지시가 누구한테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증인이 들은 내용이 있나요? 다 사령관의 지시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추가 병력은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하고 그러면서 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느냐. 군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00시 48분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작전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단편적 과업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그런 임무를 준 겁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일단은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좀 더 저에게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군인다운 군인을 못 보다가 기본을 하는 군인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별을 달아야 됩니다. 요지는 특전사 707이 들어갔는데 자기들 보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수방사령관이 지시하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나중에 특임대 끌고 나오면 군중 사이에 길을 내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요지예요.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하는 명령이 처음에 있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 해제가 빨리 되도록 했다. 자기가 일부러 미리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증인은 이제 그날 12월 4일 공안시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현장에 있는 팀장이 전화로 특전사가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하자 곧바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도 퇴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저는 그 해제 의결이 된 것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다만 보고를 받았을 때 내부에 있는 특전사가 뒤로 빠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즉시 사령관께 보고를 하고 퇴출하겠다라고 보고드리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그때 그러면 수방사령관이 그래 빼라 뭐 군인들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까? 예, 바로 승인하셨습니다. 승인을 했고 그거 외에는 따로 위에서부터 바로 철수를 해라 뭐 어째라 이런 얘기를 미리 먼저 들은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먼저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철수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수사 그 1단장 경비 1단장의 증언 중에서 자기는 이 지시가 군인이라면 도저히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맞습니다.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서강대교를 지나는 김덕규 그 소령에게 네. 대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자기는 철수와 관련해서도 특전사 지금 철수하고 있으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는 그러니까 국회에 직접 나갔던 이 영관급들 장교들이 이 계엄을 내란을 네, 멈췄다는 맞아요. 것이 어제 증명이 그러니까 됐죠. 어제 조성현 증인의 증언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것은 철수 명령을 먼저 들은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죠. 이런 말이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뭉클했던 것이 저희가 보호해야 될 시민들이 우리의 행동을 막는 것을 보면서 의아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튼 참 군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아니, 네. 군인을 못 보다가 요새 군인 네. 참군인 어디 갔나 하다가 이런 사람들 보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저는. 네네네. 저런 사람들이 군인이구나. 그리고 정말로 시민들 때문에 진입을 못했다는 게 네. 또 어제 드러났죠. 시민들 너무 많아가지고
혼잡했고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게 나왔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그 지시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언한 것이 자기는 그것이 부당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특전사령관하고 재검토해 달라고 이진우에게 얘기했고 국회의원 이진우가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제고해달라. 고민하다 다시 제고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진우가 그러면 특전사에서 끌고 나올 테니까 통로를 확보해 줘라 이렇게 그렇죠. 바뀌었다는 이 진술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렇죠.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저는 일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군인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런 심판정에 과연 우리의 헌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